상상하는 현실적인 시간, 여행 상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12년 전에 해외여행 전문 인솔자 일을 시작해서 지금은 여행을 연구까지 하는 미슐랭이고요. 오늘은 여행하는 직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행 인솔자 경력 20년의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여행사 직원이 직접 알려주는 여행 꿀팁이라는 블로그로 유명한 파워 블로거 허니블링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허니블링 김은지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연예인 뵙는 기분이에요. 네. 지난번 에피소드가 저희가 이제 여행하면서 먹고 사는 직업 한번 3부작으로 만들어보자. 네. 요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 여행 인솔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게 1부였고요. 이제 오늘은 2부작, 여행으로 먹고 사는 다른 직업. 예, 여행사 직원을 한 분 모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은지님이, 이 허니블링님이 원래는 여행사 직원으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파워 블로거가 되셨는데,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행사 직원이 직접 주는 여행 꿀팁이라는 블로그를 운영 중인 허니블링 김은지고요. 2013년에 롯데관광에 입사해서 근무 중에 한번 제가 1년 특별 진급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일을 잘했길래, 오. 네. 일을 잘해서 주셨나봐요. 네. 그래서 원래는 4년 차인데 이제 1년 진급도 활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5년 차 여행사 직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사 그만두셨죠. 네. 현재는 퇴사 후에 이제 여행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3부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여행사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적을 때마다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네이버에 보면 저 여행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는 질문은 되게 많은데 네. 답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상당히 좀 정보가 많이 부족한 그쵸,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여행 오퍼레이터 그만두고 나서 여행사에 관련된 콘텐츠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제 블로그로 쓰시는 게 부족해서 책까지 쓰신다고? 네, 맞습니다. 어. 저는 제가 서점에 가서 저도 여행사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서적을 찾아봤는데 학교를 나온 저도 되게 어렵다고 느끼는 그런 전문 서적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관광학 개론 뭐 이런 거 교과서 네. 쓰는 거, 여행 인솔자 실무 개론 뭐 이런 거 있죠. 맞습니다. 대학교 때 네, 공부하는 네. 네, 그런 거밖에 없어서 네. 좀 내가 내 식으로 쉽게 풀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여행 오퍼레이터로 먹고 살기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으로 지금 열심히 원고를 쓰고 우와, 있습니다. 갑자기 저도 책을 쓰고 싶습니다. 여행 인솔자로 먹고 살기. 네. 20만 원 거세요, 내기를. 올해 안에 좋은데요? 나오면 네. 20만 원, 우리 여기 증인, 우리 둘이서 먹어드릴게요. 제가 네, 굳이 증인하겠습니다. 내기까지 우리 사이에. 또 왜 네, 꼬리를 네, 내리시고. 네, 네. 네. 근데 그 허니블링님이 그 롯데관광이 정말 큰 회사인데 그 무슨 팀에서 일을 하셨어요? 저는 대리점 제휴팀이라는 팀에서 제휴팀 파트로 근무했고요. 제휴된 업체를 제가 업체 고객님들을 관리해드렸어요. 보통 패키지 여행사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 지역으로 나누거든요. 네. 뭐 유럽, 동남아, 뭐 대양주, 미주,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특수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런 그 지역 팀에 들어가면 이제 장점은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는 있지만은 이제 그 지역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행사를 옮기더라도 처음에 한 번 동남아 팀은 다음 여행사에 가서도 동남아 팀을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허니블링님께서는 그 대리점 제휴팀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좀 많이 다녀보신 것 같아요, 그때. 네, 맞아요. 제가 그때 제휴팀에서 근무한 게 지금도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럼 네. 본인이 원해가지고 제휴팀 가신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가 가신 거예요? 제가 이 에피소드도 있는 게 네. 네, 저희가 팀을 원래는 1지망, 2지망 이렇게 선별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인턴 때 선배와의 대화 시간에 제가 들어가려고 했던 대리점 제휴팀 선배님이 다른 지역은 동남아 팀에 가면 동남아만 출장을 가고 그렇죠. 일본 팀에 가면 일본 팀만 출장을 갑니다. 근데 저희 팀에 오시면 전 지역 다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마디만 듣고 네. 대리점 제휴팀을 지원을 해서 팀장님이 좋게 봐주셔서 제가 뽑혔습니다. 신의 한 수였네요. 네,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에 무슨 일을 배우셨나요? 제휴팀에서 가장 먼저 배운 거는 대리점팀, 제휴팀, 그리고 외부 협력업체팀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는데요. 협력업체팀 같은 경우는
외부에 나가서 세일즈를 하세요. 그 다른 여행사에 가서 우리 상품을 팔아달라 이렇게 세일즈를 하시는데 먼저 이제 세일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이제 선배님들 하시는 거 보고 판매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일단은 좀 성격이 되게 좀 꼼꼼한 편이어서 그렇죠. 블로그 보시면 정말 눈물 납니다. 우리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네, 저는 허니블랙님의 그 꼼꼼함도 꼼꼼함이지만은 성실함을 배우고 싶어요. 아침에 블로그 포스팅 하나 쓰시고 오후에 하나 쓰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거의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꼼꼼한 편이어서 고객 이제 한 분 한 분 되게 좀 세심하게 챙겨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감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음에도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판매 부서에서는 조금 인간적으로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세심하게 신경 쓰고 이런 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저번에 저하고 통화를 하셨을 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해외여행 처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메모를 해놓고 역시 메모 강이시구나. 예. 네, 다음번에 고객님 저번에 이제 해외여행 처음이라고 하셨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알아봤다. 그럼 감동적이다. 좀 예. 알려드리는. 이 여행업이라는 의 본질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형의 상품을 판매를 하고 이게 수많은 계약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약과 약속. 그러다 보니까 그 꼼꼼함은 필수인 것 같아요. 꼼꼼함, 이중 체크. 맞아요. 저도 사실 성격이 좀 어릴 때는 굉장히 덤벙대는 편이었는데 제가 여행업에 종사하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꼼꼼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허니블링님께서 처음에 이제 했던 직업이 이제 투어 오퍼레이터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투어 오퍼레이터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대략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여행 오퍼레이터라는 직업은 회사마다 그리고 부서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그 고객의 한 번 보낸 여행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조력자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네, 싶어요. 네, 여행 준비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제가 경험하는 것도 다르고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만큼 여행 준비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세심한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이 여행 오퍼레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여행 오퍼레이터는 여행 준비부터 여행 중 그리고 여행 다녀와서까지 고객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조력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죠. 싶어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여행 가고 싶으면 일단 딱 전화를 해가지고 네. 저 뭐 어디 가고 싶은데 하고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잖아요. 네.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셨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에 또 그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특히 이제 패키지 상품이라든지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는 이 프로세스가 크게 4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기획. 그러니까 어쨌든 상품을 기획을 하잖아요. 상품을 만들면은 두 번째는 이제 손님을 모으는 모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손님도 모으고 기획까지 끝냈으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현지에 이제 수배, 알선이라고 하죠. 뭐 호텔도 잡고 식당도 잡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현지에 가서. 그래서 이 진행의 단계를 맡은 게 여행 인솔자나 아니면은 이제 현지 가이드가 진행의 단계를 맡는데 보통 기획부터 모객, 수배, 알선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다시 이제 고객 재창출. 여행업계 용어로는 리피터라고 하죠. 한 번 가신 분들이 다음에 또 이 여행사를 찾아서 다른 지역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오퍼레이터의 역할이 사실은 진행 빼고는 거의 다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모든 걸 오퍼레이트하는. 그렇죠. 예. 기획, 그다음에 모객, 그다음에 수배, 알선, 그리고 마지막에 고객 재창출, 만족도 확인까지 대략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허니블링님이 우리 여행 상상에 출연한다고 하시니까 그 수많은 분들이 이것도 좀 방송에서 얘기해달라고 막 질문을 많이 보내셨잖아요. 블로그랑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통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질문을 몇 개 뽑아 오셨는데, 네. 그 제일 중요했던 질문이 뭐였어요? 일단은 여행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꿈을 결정을 하는 진로를 결정을 하는 고등학생분들이 질문이 가장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쵸, 여행 그쵸. 오퍼레이터가 되나요? 이렇게 왜냐면 질문해 주시는 허니블링님을 분들이 보니까 많았어요. 다들 그냥 바로 설득당해가지고 어머 나도 저거 하고 싶어 하면서 친구들을 자꾸 소환하시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보니까. 근데 저희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어떤 중학생분이셨는데 지금 예. 고등학생이 됐어요. 예. 근데 어떤 분이 허니블링님의 블로그를 보고 중학교 때 진로를 여행 오퍼레이터로 결정을 해서 지금 고등학교에 그런 과로 들어갔다고 하시는 분을 제가 댓글로 봐서 내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꿈을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는 한마디 한마디 좀 진중하게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여행사 직원, 오퍼레이터가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지만 사실 안 좋기도 하잖아요. 네. 일반 회사원들보다 엄청 힘들기도 하잖아요. 네. 요 얘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컨셉. 제가 그 여행 오퍼레이터로 먹고 살기라는 책을 쓰는 이유도 아무래도 그냥 여행이 나는 좋기 때문에 여행사 직원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인솔자도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그렇게 들어오고 나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되게 단기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제 친구가 여행사 팀장인데 네. 신입사원 뽑으면 한 달 안에 거의 다 나가고 네. 1년 안에 진짜 거의 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입사 동기가 40명이었는데 네. 인턴까지 6개월 동안 거의 한 20반이 어이구. 나가가지고 네. 20명이고 네. 제가 퇴사할 당시에는 한 5-6명이 어어. 최종적으로 인원으로 10%만 남았네요. 네.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냥 여행이라는 그런 큰 부분만 보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행 오퍼레이터라는 직업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식으로 제가 여행 오퍼레이터로 먹고 살기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여행을 좋아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처음 여행을 가는 고객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 이 일을 하는 게 더 낫다? 네, 아무래도 감정 노동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레이트. 감정 노동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저는 여행 오퍼레이터로 근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는 다 너무 즐겁게 했는데 손님을 컨택을 하면서 감정 노동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적이 은진님도 많거든요. 욕 들은 적 있어요? 막 전화로? 네. 어떻게 하셨어요? 솔직히 그 여행 업무라는 게 제가 노력을 하고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항공 좌석이 안 풀릴 수도 있고 그쵸. 네. 제가 원하는 대로 방향 비상구 못 드립니다, 우리가. 맞아요. 좌석 제가 못 배정해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여행사가 가장 어려운 게 그런 현지 상황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돌발 변수가 굉장히 네, 많죠. 맞아요. 네. 그 날씨가 안 좋으면 그렇죠. 비행기가 네. 안 뜰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네. 상황은 여행사 직원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저도 너무 억울하고 저도 여행 보내드리고 싶은데 제가 날씨 안 좋게 한 거 아닌데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단은 되게 근데 정석대로 하게 되면 또 손님께서도 화를 내셔요. 어찌됐건 이건 저희가 해결해드릴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객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레이트. 네. 일단 그냥 먼저 동감을 해드렸어요. 네, 이야. 고객님 지금 너무 마음이 불편하시죠? 여행 가고 싶으셨는데 여행 못 가게 돼서 너무 속상하시죠? 이렇게 먼저 풀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때서 이해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또 이때도 또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면 솔직히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감정 노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업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오퍼레이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 회사에 가서 사무실에서 OP 분들의 업무를 보면은 굉장히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행업계의 그 이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막연하게 그냥 여행에 대한 낭만적인 시각, 여행사에 가면 왠지 여행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사실 있죠. 출장이라든지. 네. 그렇지만은 근데 그것은 여행이 아닙니다. 출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직종보다 임금이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장시간 일합니다. 그다음에 업무량은 많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밤에도 전화 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형의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무형의 상품을 판매를 하는 거니까 고객의 요구와 불만이 굉장히 다양하고 거기에서 받는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세 가지 예외 때문에 입사해서 거의 많은 분들이 환상이 급속도로 깨어지면서 다들 관두시죠. 네, 네, 맞아요. 네. 저는 근데 솔직히 저는 여행 오퍼레이터라는 직업을 통해서 제 네. 삶이 180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행 오퍼레이터라는 직업은 어떤 사람한테는 저처럼 이렇게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직업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맞지 않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행도 여행이지만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스라다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퍼레이터 안 하고 저는 인솔자 하잖아요. 인솔자도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인솔자는 한정된 시간만 예를 들어서 아. 출장을 나가서 열흘만 하면은 또 나머지는 출근을 안 해도 되니까 일종의 프리랜서 개념이지만은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매 출근을 해서 딱 주어진 업무 시간에 늘 그 사람을 대해야 되거든요. 팀으로 같이 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1년 전에 네. 암스테르담 공항에 내렸는데 오피가 수배했던 오퍼레이터가 네. 거기 버스가 나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가세요 했는데 버스가 없는 거예요. 네. 돌아다녔는데 도와줄 네. 사람도 없고 그래갖고 정말 싫었는데 제가 밤에 전화했어요. 음. 네, 오퍼레이터님 안 나와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또 그 사이에 전화를 돌려가지고 보내줬는데 목소리가 졸면서 네, 정말 죄송했죠. 오피는 저희 네. 그러니까 그 여행 업계 용어로 오퍼레이터를 이제 다 우리 줄여서 부르잖아요. 오피. 네. 네. 예. 네, 은지님도 새벽에 전화 받고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판매부서였잖아요. 네. 상품팀이 아니어서 네. 다행히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주말에는 전화기를 꺼놓지는 못했죠. 아, 왜냐면 주말에 출발하시는 네. 고객님들이 많잖아요. 제가 판매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주말에 연락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네. 또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권 네임을 잘못 적은 경우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있었어요. 네. 손님이 여행을 못 갈 수도 있는 경우가 네. 상당히 이제 그렇죠. 빈번한 네네. 직업이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주말에 전화를 많이 받았고 그럴 때마다 전화기에서 손을 못 대고 그 주말은 걱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거의 네. 주말을 통째로 이제 버린 적도 많죠. 그렇죠. 특히 요즘은 전화 외에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 주말이 아닌 네. 휴일이 아닌 그런 경험이 많죠.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행사 직원, 여행사 오퍼레이터가 어떤 직업인지 대충 감은 잡으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그 체질에 맞고 네. 또 사람을 대하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여행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사람에게 어떤 것을 소개시켜 주면서 또 보람을 얻는 분이라면은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병 주고 약 주고 있죠. 모든 게 빛과 그림자가 다 있잖아요. 모든 네. 면이. 네. 근데 이제 이미 뭐 마음 결정하신 분들은 흔들리지는 않으실 것 같고, 요 분들이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셨다고요. 그 여행사에 어떻게 입사를 해야 되냐. 가장 많이 여쭤보셨던 게 여행사 입사 시 준비해야 되는 자격증이 있나요? 맞아요. 라고 네.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되게 아직까지는 막연한 직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관광학과로 나와서 항공 발권 자격증이랑 그리고 토익 자격증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여행사에 들어가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원래 승무원이 되려고 항공관광과에 나와서 네. 승무원이 꿈이었는데 저는 승무원보다는 사무직에 가고 싶다 아.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2학년 때부터. 네네. 그러다가 여행사 모집 공고가 떠서 저는 지원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도 솔직하게 제가 여행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 교수님들한테 많이 도움을 요청을 했었고요. 아, 또 적극적이시구나.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정보를 요청을 해요. 이 성실한 분이. 네. 일단은 자격증은 항공 관련된 발권 자격증이랑 토익 자격증만 가지고 있었고요. 솔직히 이 직업을 입사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여행사에 관련된 실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행 경험, 뭐 배낭여행 경험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인사팀에서도 그 부분이 더 토익 점수보다 배낭여행 경험이나 해외여행 경험을 더 중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허니블링님이 그래서 궁금해서 또 이렇게 파워 블로거시니까 독자들한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네. 여행사 인사팀에 물어보셨다고요. 그래서 인사팀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자격증 하나 더 따고 토익 점수 뭐 몇십 점 올리는 것보다 여행을 한 번 더 갔다 오는 게 낫다. 네, 맞아요. 배낭여행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상품이 이제 뭐 테마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기획된 상품이 많잖아요. 조금 요즘에는 이제 상품 기획 능력 이런 것도 조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품을 기획할 능력이 있으려면 사실은 많이 다녀보면서 맞아요. 분석하는 수밖에 없죠. 네, 네. 여행을 아무래도 많이 가야지 나 같으면 내가 여행 갔을 때 이제 어떠한 상품을 기획을 하겠다. 이런 게 여행을 많이 다녀야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자격증을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자격증보다도 그런 경험들을 선호를 하지만은 허니블링님께서 이제 따신 자격증 중에서 토파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요게 일반인들은 사실 생소한데 맞아요. 일반인들은 대부분 항공권을 발권하는 걸 뭐 웹 같은 데서 하는 스카이 걸로 스캐너에서 그냥 클릭하면 되는 줄 아시죠?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네. 사실 이게 예전에 MS 도스 시절처럼 명령어를 다 쳐서 발권을 하는 거거든요. 명령어를 다 외워야 돼요. 그걸 다 외우셨단 말이죠, 허니블링님은. 진짜 어려운 거 같던데. 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 이제 토파스, 요거는 대한항공, 스카이팀, 그다음에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또 아바쿠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알면은 요거는 사실 여행사 직원으로서의 기본 실무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건 좀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공 발권 자격증은 추천하지만 다른 거는 안 추천하고. 다른 거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20살로 돌아갔으면은 SNS를 먼저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SNS를 통해서 여행 공모전이라는 거를 많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네.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외 활동이라든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두투어 인사팀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어떠한 분이 서류에서 이게 계속 떨어지셨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다음 면접 때 이제 준비를 해서 온 서류가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행 쪽으로 블로그를 만드셔가지고 네 그분이 이제 좀 파워 블로거로 이제 되셔가지고 그 부분으로 합격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사례로. 그래서 SNS로 조금 이제 여행 쪽으로 테마를 잡아서 본인을 알리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사실 SNS나 블로그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시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 능력 중의 하나로 이용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토익 점수 뭐 100점, 200점 올리는 것보다 그냥 SNS 하나를 정말 잘 해가지고 내가 팔로워 수가 더 많고 내가 요런 식으로 하면 이 회사 정말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제시를 하면 맞아요. 정말 그렇죠. 합격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런 스토리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허니블링님이 보실 때는 그 여행을 다니면서 SNS까지 잘하면 제일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SNS를 시작함으로써 얻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고 메리트로 느꼈던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20살이라면 지금 본인의 생활이라든지 본인의 장점을 기록을 할 수 있는 블로그라든지 개인 SNS 채널을 키우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사 입사를 꿈꾸는 분이시라면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더더욱 좋겠다. 너무 좋죠. 그래서 그 파워 블로거가 되는 법 이런 거는 또 이 파워 블로거님이 알려주실 거고요. 그 여행사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 또 있죠. 그 나이 제한이 있냐? 아, 네. 나이 제한이 있냐고는 왜 궁금하냐고 하면 좀
그 회사가 요즘에 수명도 길고 하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오래 다닐 수가 없고 또 사무직 해보니까 너무 재미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30이 넘었는데 40이 넘었는데 내가 경력이 단절됐는데 오피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나이 제한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상당히 많았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입사할 당시에 21살이었어요. 진짜 빨리 하셨네요. 네, 예. 정말 좀 조기 취업해서 빨리 입사를 했는데 저하고 동기 입사인데도 나이가 34살이 있었던 분이 있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나이 제한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여행 오퍼레이터가 되려면 나이 제한보다는 여행 경력. 경력과 여행 네. 상품을 보는 눈.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여행사 직원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합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나이 제한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여행 오퍼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좀 사람의 뭐랄까 자질 중에 가장 길러야 된다 뭐 이런 질문도 들어왔죠. 네. 예. 여행 오퍼레이터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이 이제 책임감이라고 하셨어요. 예. 저는 일단 책임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책임지는 조력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여행 오퍼레이터는 한 명이 맡은 고객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객 같은 경우는 여행 오퍼레이터 한 명만 믿고선 이게 여행 상품을 그쵸. 예약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또한 실수를 한 적은 있지만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어야지 이제 고객의 앞피스 여행 여권 정보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실수하셔가지고 돈 날린 적은 없으신가 봐요.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크게 없으신가 봐요. 소소한 거? 근데 상당히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렵고 그렇게 실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 단위도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아피스라는 게 또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쉽게 이게 약자죠. 네. 쉽게 네. 말씀드려서 이제 그 고객의 기본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하는 건데 여행의 시작은 그 고객의 그 여권 사본을 받아서 이제 그 여권 사본에 있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참 실수가 많이 나죠. 영문명, 네. 첫 번째 영문명, 생년월일, 그다음에 여권 번호, 그다음에 남녀 성별. 성별, 여권 유효기간. 요거 이게 뭐 일반인들은 생각했을 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거 하나를 잘못 입력함으로 따라서 비행기 못 탈 수도 비행기를 있고. 못 타는 맞아요. 경우가 생기거나 입국을 거부당하는 그쵸, 그쵸.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인솔자 입장에서는 오퍼레이터에게 제가 바라는 또 자질이 있어요. 뭐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솔자와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OP와 이제 인솔자, 이게 TC, 투어 컨덕터라고 하죠. 이 두 사람은 이제 굉장히 관계가 그 아주 밀접한 파트너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오퍼레이터가 기획, 모객, 수배, 알선까지 다 해놓으면 이제 인솔자가 진행을 하는 거니까 현장에서 뛰죠. 현장에서 뛰는 거니까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굉장히 세팅을 깔끔하게 해놓으면은 저희들도 굉장히 나가서 일을 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오퍼레이터가 좀 이렇게 이제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래서 좀 덤벙덤벙하게 일을 해놓으면은 이게 저희 업계 또 용어로는 빵꾸를 여기저기 막 그렇죠. 내놓고 네. 막 폭탄 지뢰를 막 네, 설치해 네, 놓으면은 네. 가서 정말 힘이 드는 거죠. 그게 다 수습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정말 네. 큰일이 있었는데 네. 여기가 좀 작은 여행사여서 네. 중간에 국내선을 넣어놨는데 제가 보는 순간 이 상품 이렇게 기획하면 어떡해. 인도는 국내선 넣으면 빵꾸가 날 확률이 너무너무 높잖아요. 네, 네. 그때 3번이나 넣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비행기가 한 번 안 떴고 손님들은 정말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오퍼레이터를 원망을 하면서 진짜 이를 갈았죠. 그래서 네. 오퍼레이터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자질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첫 번째는 꼼꼼해야 돼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성격 자체가 좀 깔끔해서 좀 일을 이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스타일.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이제 굉장히 사람은 좋은데 그래서 영업은 참 잘해요. 근데 오퍼레이터를 할 때는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남자분이었는데 네네. 모 여행사에. 그래서 결국은 오퍼레이터를 관뒀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영업은 참 잘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일정을 깔끔하게 못하니까 그분 일을 제가 몇 번 받아서 나가서는
엄청 힘이 드는 거예요. 막 가면 다 빵꾸가 나 있어요. 막 예약돼 있는데 가보면 예약이 안 돼 있다든지 그쵸. 그런 것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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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은지님은 참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네. 감사합니다. 이런 OP와 함께 일하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막 고객님 마음까지 풀어주다니. 왜냐하면 큰 회사에서는 네. 이 OP들이 너무 바빠서 고객님 마음은 못 풀어주니까 그 고객 콜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행 오퍼레이터를 그만두고 나서 저도 여행사를 이용을 해서 네. 가본 적이 몇 번 네, 있는데 네. 근데 솔직히 요즘 조금 안타까운 게 그런 서비스가 많이 부족한 거를 느낀 적이 되게 많아요. 그쵸. 제가 네. 이렇게 밖에서 봤었을 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이 많이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하시려면 이 허니블링님의 책 여행 오퍼레이터로 먹고 살기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허니블링님은 큰 사건은 안 쳤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제 친구가 이제 운영하는 여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피가 날짜를 착각을 한 거예요. 대박 사고다. 예. 왜냐하면 이게 특히 그 유럽하고는 시차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네. 유럽은 그래도 안 헷갈려요. 그나마 미주하고는 아예 날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날짜 그 체크를 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히 유럽은 서머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이 직원이 날짜를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아찔해요. 그래서 30명이 비행기를 못 한 거예요. 그럼 본인이 물어냈어요? 그 30명이 새로 비행기를 끊었죠.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 비행기 못하면 다음날 태워주겠지. 아유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보통 단체 항공권은 그날 못하면 끝이죠. 그게 예. 날아가고 새로 예, 티켓을 끊어야 되거든요. 돈 다시 내야죠. 항공이 없을 수도 있고. 그쵸, 없을 수도 그쵸. 있고. 예. 그래서 결국 2개인가 비행기로 나눠 타서 새로 비행기를 끊어서 고객들을 보냈는데 30명이니까 그것만 3천만 원. 손해가 몇 천만 원이 나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제 친구를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런 사장님이. 회사에서 다 끌어놨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녀야죠, 다녀야죠. 이런 사장님 네. 별로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또 이렇게 여행사 취직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저 일도 모르겠다. 뭐부터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걸 좀 알려달라. ABC로 떠먹여달라.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네. 예. 일단은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여행사 오퍼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가 예전보다는 많아졌어요. 뭐부터 준비해야 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행 관련된 서적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네. 웹사이트에서 네, 어느 네. 정도 여행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팟캐스트가 너무 좋다고 느낀 게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여행 네. 오퍼레이터를 꿈꾸고 있는 분들한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팟캐스트도 찾아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여행사에 근무를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여행사 관련된 곳에 실습을 하는 게 실습을 해서 먼저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네. 네. 예. 그래서 이 직업이 나한테 어느 정도 맞는지 일단은 한번 실습으로 경험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로 채용 공고는 요즘 여행사 사이트에 직접 올라오나요? 아니면 어떤 뭐 그런 대표적인 채용 사이트 같은 데 올라오나요? 대표적인 이제 대형 네. 메이저급 여행사 같은 경우는 네. 그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뭐 하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이런 한진. 네. 뭐 이런 데는 맞아요. 네네. 근데 요즘 여행사도 정말 많잖아요. 그쵸. 네. 길거리에 가다 보면 대리점도 있고 네. 이제 뭐 협력업체도 있고 그렇죠. 네. 여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소규모 여행사 같은 경우는 잡코리아라든지 그런 아. 취업 알선 사이트에 네. 많이 올라가져 있고 정말 많이 올라가져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보시고 가볍게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그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여행사가 이제 한 15,000개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계시는 여행사 숫자가 메이저급이 한 20개예요. 네. 이름을 들으면 아는. 근데 그런 20개 정도는 직접 자기 사이트에 올리고 네. 나머지 이제 군소 여행사들은 그런 잡코리아라든지 그런 데 올라온다는 거죠. 네, 근데 네. 메이저급 여행사도 네. 요즘에 잡코리아 같은 데도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본인 네. 사이트에도 기재를 네. 하고, 네, 그렇게 잡코리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갑자기 네.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만약 처음에 메이저급에 응시를 했는데
거기서 만약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에 응시를 해서 떨어졌을 때 그러면 일단 군소 회사에서 좀 경력을 쌓고 다시 응시해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까요?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사팀에 여쭤봤을 때도 네.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고 여행사 네. 직원에 대한 네. 이해도가 네. 있고 네. 여행사 직원은 그만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너무 많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죠. 네. 네,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선호를 검증된 해요.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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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실습을 했다면 그게 네. 검증된 사람이겠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있고 나서 지원을 하면 조금 네.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오늘 그 여행사 직원, 여행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더 재밌는 게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네, 네. 허니블링님이 여행 블로거이자 네. 인플루언서이자 정말 활동을 많이 네. 하는 분이셔서 네.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사실 같아요. 다음 편이 저는 더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번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방송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허니블링님이라는 또 새로운 게스트가 나오셨고 다음 편은 더 흥미진진하니까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이버에서 허니블링 검색하시면 여행업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적어두었으니까 여행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여행 오퍼레이터로 먹고 살기라는 책 나오면 꼭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뭐예요? 여행 인솔자로 먹고 살기 책 꼭 쓸 거고. 제가 저번에 같이 쓰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빠서 못 하신다면서요. 20만 원, 20만 원. 아, 왜 우리가 클로징을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그리고 거예요? 하나 더. 네. 저도 라스트라다 앞에 허니를 붙이고 싶어요. 허니. 꿀길. 아유. 허니 라스트라다 아유. 어때요? 예, 여러분 다음번에 더욱 상상력 풍부하게 찾아뵙겠습니다. This is my time. Start of a new life. It's finally my turn to catch a shooting star. This is my